안녕하세요. 2020 혼합형 온라인 수업 설계와 비평 수업입니다. 신영중학교 영어교사 박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워크시트와 수행평가 계획안을 연결하기, 또 정답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워크시트 구성하기, 그리고 설계와 비평에 관련된 설문지 작성하기,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시고 또 그 수업을 평가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일종의 영상도 페이퍼, 종이의 기능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수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워크시트가 정답이다라는 결론도 아마 도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플랫폼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EBS나 e학습터의 플랫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도 안정화된 것 같고요. 현장 출석의 문제, 또 학력 격차, 또 유학생 증가, 또 학업 중단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단위의 지식 변동폭에 적절히 대응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기술을 확보해 주시고 SOP 변화나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너무 파스텔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교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수업 기반을 다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향후 1년 내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각하지 못하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즉시 추가 교육과 추가 교육 이론이나 동향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카톡으로 살아남았고요. 비대면, 대면에서 비대면의 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카톡과 줌, 유튜브의 플랫폼 생존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카톡과 줌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잘못된 수업 결과를 수업 설계를 할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언제나 영상을 만드시거나 워크시트를 만들 때 직관적으로 그냥 딱 좋다라는 느낌이 올 때에는 학생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앞으로는 문제의 경우와 또 해법의 경우로 나뉘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수업은 평가가 목적이다. 워크시트와 문제풀이가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가 될 경우 학습자가 교과 이해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발음과 듣기, 어순, 어휘, 어법, 문장 6개 영역의 시퀀스를 결합해서 제시를 했고요. 제시된 확장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혼합되면 ON이든 OFF이든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의 차시도 발음과 듣기, 어순, 어휘, 어법, 문장 등등의 영역에 따라서 과목별로 짧게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고 또 단순하게 학습자가 즉각적인 영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부 공개를 할 경우에 조회수가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제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넣었을 때는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과제를 하도록 또 자동화된 워크시트 한 장을 개발한 뒤부터는 그 워크시트와 워크북들이 100편의 영상보다 훌륭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2. Our test timeline. 자, 우리의 테스트, 국가 수준의 그 교육 과정이 마지막에 평가를 거쳐서 인재 배출로 양성이 되는데요. 그러한 타임라인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최근 25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최근에 IB라는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과 IB는 국제 바칼로레아 시험인데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조금 다르고요. 논술과 에세이로 이루어진 조금은 이제 수능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러니까 주관식과 서술형에 집중을 두고 있고 또 한편에 에세이를 쓰는 것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형식의 국제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시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정도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권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등의 나라에서 유학생의 경우 학력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과 수능과 또 특화된 IB 이 세 가지를 조합한 형식의 평가 테스트 타임라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온라인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과정 기간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다양한 국제학교들도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노스 런던 칼리지 스쿨이라고 해서 IB 교육과정으로 가장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지금 영국의 학교인데요. 이번 온라인 과정에서 이러한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영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차별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1년 내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됐을 때 혹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 임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답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저는 조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지나치게 영상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강사의 열정이 담긴 또는 교사의 어떤 정성이 담긴 워크시트 한두 장이 굉장히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좀 더 이와 같이 사교육이나 또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공부 방식 여기 보시면은 카톡과 워크시트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영상 수업 또 온라인 수업을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3. 주요 온라인 수업 이슈. 자,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디바이스, 플랫폼, 또 콘텐츠, 또 상방향, 또 출석과제, 또 기초학력, 학력 격차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원점의 콘텐츠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유튜브, 줌을 활용한 수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원천 자료들을 스크린 페이퍼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PDF로, 영상은 유튜브로, 평가 자료는 폼 퀴즈로, 또 수행 평가는 워크시트로 이렇게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요. 상위권을 위한 문장 쓰기 워크북, 또 하위권을 위한 그 따라쓰기, 트레이싱 워크북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상당히 하위권 아이들의 부진화 탈출이 이제 용이해졌고 또 상위권 학생들은 그 카페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300개 이상 그 공유하는 굉장히 자발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로는 쓰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듣기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말하기 과정을 조금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 5. 복잡한 절차를 극복하기. 자,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안과 플랫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와 문항, 정답률을 연계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복잡한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 지도안부터 해서 수준별 워크시트, 또 학습지의 점프 단계를 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예전에 우리 그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구조에서 굉장히 네트워크 구조의 논리적인 메시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PPT를 진행하다가도 우연적으로 영상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설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학습의 집중을 방해하거나 강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 포인트가 아이들이 나의 수업을 통해서 각자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프레젠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줌과 폼과 워크시트로 결론이 났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대면으로 참여하고 또 폼 퀴즈를 누르고 또 워크시트를 본인이 스스로 써보는 그런 저작 활동들이 실제로는 다양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앱 기반의 영상 중심 수업보다는 앞으로는 워크북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수업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고 그러한 교과서 콘텐츠들이 연결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영상을 많이 제공은 했지만 그것이 칠첩반상이라도 매일 먹이면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는 교과서 풀이를 하고 또 수시적으로는 워크시트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모든 테스트의 그 기준점이 구술이나 재술 이쪽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져야 하고요. 워크시트나 폼 퀴즈 이러한 것들이 그쪽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상이나 플랫폼들은 문제 풀이에 집중한 기계적인 어떤 머신러닝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요. 어찌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워크시가 되었든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하나의 메시지, 또 한 학기에 교사가 풀어낼 수 있는 메시지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들과 어떤 문법적인 차이들을 개념으로 정확히 익히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조금은 추론적이고 조금은 암묵적일지라도 다양한 어떤 앱들을 통해서 어떤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고안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해법, 러닝 서클을 만들어라. 자, 지도안과 교과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상을 제작했고요. 또 아이들의 과제를 위한 워크시트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항을 출제하고 생기부에 기록했는데요. 이 배움의 서클은 선생님은 읽기와 듣기를 제공하고 학생은 쓰기와 말하기를 제출하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현재의 그 평가 기준은 유지하되 교과서와 또 교수 메시지의 논리적인 정교화 또는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법 3. 교과서는 지금의 현재 체제에서 온라인을 하기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Let's talk about the semifinals now. Your team was amazing. Thanks. It rained a lot that day. Our shoes got wet and heavy. The other team's players ran faster than us. 이런 문장의 교과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음을 못 읽는 아이들이 또 읽을 수 있고 또 품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끔 굉장히 영상의 효율성과 또 학습자의 경험을 조금 더 나은 차원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해법 4.
지도안 재구성. 우리가 수업을 참관하고 또 수업을 운영하고 또 수업을 비평할 때 온라인의 도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안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공개 수업 지도안은 기존의 틀에서 좀 많이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뀌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다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온오프를 섞었는 혼합형 이 수업을 지도안을 짜고 그 비율들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법이 사용된 것, 또 아날로그 기법이 사용된 것,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들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해법 5. 도구가 바뀌어도 평가는 늘 일정 형식이 유지된다. 자, 우리가 수능이 되었든 IB가 되었든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되었든 평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유로운 수업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사나 학부모 또 학생 모두에게 똑같은 현실인데요. 그러한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워크시트가 제시되었을 때 그 내용이 제목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문법 풀이 영상이 제시되었을 때는 그 문항으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평가를 연결할 때는 PPT 영상은 지문 풀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기반으로 해서 풀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의외로 아이들의 복습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은 이와 같이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콤으로 제가 판서를 했던 영상들은 강조점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치 문항을 찾는 경우에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폼 퀴즈가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폼 퀴즈로 어법상 틀린 문항들을 미리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에 있다라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법 문항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항을 출제했는데 반복과 또 폼 퀴즈를 통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하게 됐을 때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법 8. 서술형 평가 연습은 필수. 자, 그래서 제가 내는 서술형 평가는요, 영어과이긴 하지만요, 주로 서술형이라는 것이 문장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순에 집중해서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을 주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발견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I'm going to new discoveries talk about.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어순이 우리말과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이 잘 되는데 new discoveries를 talk about의 목적어로 뒤쪽으로 빼주어야 한다는 그런 어순을 훈련하는 것, 동시에 문장의 마디를 확인하는 것, 두 개를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법 영상을 제시를 하면서 서술형과 연계시키는 그런 지점들을 마이크로 러닝으로 구현을 해보았더니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워크시트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워크시트를 하게 된 계기는 축소 지향의 마이크로 러닝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분이나 10분 단위의 짧은 영상을 두세 개를 주고 수업했을 때와 하나의 긴 영상을 주고 수업했을 때 짧은 영상 여러 개가 좀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듣기 사이트가 있는데요. 기존의 듣기 사이트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웃소싱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듣기 화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잘 고르신 뒤에 그것을 그대로 오캠으로 대화를 녹화를 듣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고르세요. 그리고 Did you 스크립트도 watch 제공이 the 되고요. news last night? 이 인터페이스는 보시다시피 검정 바탕이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경우에 듣기 평가를 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건인데요.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자, 수거 영상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수거 매트릭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PPT를 중학생이 활용했습니다. 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수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A부터 Z까지 또 수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단어 2개 이상이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거나 그 단어에서 파생된 어떤 관용구들을 우리가 수거라고 부릅니다. 자, 시작할게요. A lot of, again and again, agree with, all at once, all the time, along with.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거를 100개짜리를 하나 영상을 찍고 그것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1일 과제에서 6개 정도씩만 선별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트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에 이제 올릴 때는 인트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도 가끔 캡처를 해서 같이 편집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듣기와 수거,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Welcome. 안녕하세요. 토시토시 잉글리시 박성진. Welcome. 안녕하세요. Welcome. 안녕하세요. 토시토시 잉글리시 박성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장은요. 조동사에 관한 건데요. 자, 이 문장에서 조동사 보이시나요? We will donate 20% of the rest for hungry children. will이 보이죠? 자, will이 조동사입니다. donate가 본동사고요. 본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will. 자, 발음 한번 볼게요. We will donate 20% of the rest. 자, 이렇게 PPT로 구성을 해서 발음과 어순, 끊어읽기, 또 문법,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해석, 어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글로 도출하는 과정까지 10단계에 걸쳐서 한 문장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PPT 수업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끔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을 또 동시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체 파일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구체어랑 추상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PDF로 제공을 했었고요. 구체어와 추상어가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려운 한자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있어서 한자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영어로 번역될 때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또 유의미하게 암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price하고 value,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해 준다든지 뭐 action, behavior, 행동,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예문을 준다든지 이런 이제 영상들도 준비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요것은 이제 본인도 출제자가 되어서 직접 문항을 선별하고 또 문항에 대한 어떤 그 예시를 한번 적어보는 그런 그 과제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서 시험과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문항과 관련된 것을 직접 그 선생님이 직접 풀이하는 영상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와콤을 사용해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와콤은 PDF 파일을 우선 준비해 주시고요. 한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두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굵게 가늘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여기 빈 문서는요, 한글로 하나 해 주시면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F로 풀이를 해 주시는 화면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 요약본들 이런 것들을 같이 캡처해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에 몰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워크시트는 이 중간 학생들을 위한 제공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학습지를 60차시 정도 준비를 해서 따로 별도로 학습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의 영상을 미리 이제 트레이싱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미리 조금 선수학습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본 수업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념들도 과제가 힘든 친구들은 이 트레이싱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차트는 동사의 어미 변화본인데요. 문법이 어렵거나 또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또 위치와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못하는 그 문장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그 원리를 조금 단문보다는 복문 위주로 편하게 한 차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끔 정리를 해본 차트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만들어서 이제 확인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잘라서 퍼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 카드로 배치하는 연습을 할 경우에 아이들이 어학의 원리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매일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크표를 만들고요. 단어는 한 번 할 때 48개씩 그 소리와 뜻과 글자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제시하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그 코리아 타임스의 실시간 뉴스와 파파고로 연동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러한 파파고 번역을 할 때는 엔터를 쳐서 끊어서 좀 전에 배웠던 그런 어순이나 끊어읽기를 통해서 훈련한 것들을 끊어서 엔터를 치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연습해보고 단어 정리하고 키워드 정리하는 마인드맵까지 연동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해석이 어느 정도 $20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면 단어는 $100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좀 더 그 단어의 양을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수업 과정이 끝나게 되면 생기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의 어떤 인적인 역량,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결과, 그리고 시험 그 성적 이러한 것들도 물론 적지만 그 사이에 애티튜드, 학생들이 힘들거나 또 잘 하지 못했을 때 극복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적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학력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이 학생들도 어느 정도 영상 중심의 수업과 이 트레이싱이 안정화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캠프에 참여했고 또 캠프 기간에 제가 이제 해보았던 것은 실제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And working, I like to play badminton. My favorite food is 닭갈비. My dream is to be a chef. I like to study Korean food. My name is Joan Cho, and my personality is very curious. My hobby is playing games, and I like to play badminton. And the most favorite food is because my dream is to be firefighter. I want to help those affected by the disaster. My name is Ye Ki-ung. I have around
face. That's why he's round. Personally, my hobby is playing the Stormlight phone game. And working, I like to play badminton. My favorite food is 닭갈비. My dream is to be a chef. I like to study Korean food. 네,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면서 짧지만 본인이 My name is 이기웅. I have a round face. That's why I has round personality. My hobby is playing the Soul Night phone game and working. I like to play badminton. My favorite food is 닭갈비. My dream is to be a chef. I'd like to study Korean food. 이렇게 자신의 간단한 소개를 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또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강한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캠프를 통해서 주신다면 이제 1대1 또는 2대1로 소인수로 캠프를 진행해 주시며 아이들이 미디어 수업과 영어를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생 수가 한 8,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요. 10년 안에 하나의 학교만 생존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가끔은 제가 이제 온라인 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렇게 인구가 줄면은 점점 교육이 그 영국이나 옥스퍼드 같은 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튜토리얼 방식 1대1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학생 수와 교사 수의 어떤 매칭이 이뤄질 때 컨텐츠 하나 정도가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시를 하나 확실하게 전달한다든지 또 어린 왕자를 한 편을 확실하게 전달한다든지 그 선생님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컨텐츠 중심의 수업 설계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 시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왕자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국제고와 또 IB 커리큘럼은 어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TOK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TOK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Theory of Knowledge, 그 학습의 이론, 지식의 이론에 관한 그러한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또 에세이 쓰기와 또 융합과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만의 이제 데일리 저널, 일기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앤오프 수업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 평가 그리고 또 콘텐츠 설계 또 매체 설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찌되었든 자신만의 일기를 매일 쓴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학교의 현실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작년 미인정 유학이 7,145명입니다. 그래서 상위권과 또 하위권, 복합 취약층의 케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중소도시,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명밖에 입학생이 없습니다. 이제 10년 뒤면은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핑하는 배움에 있어서 점핑하는 구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실천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파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을 따라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최종 설문지, 그 사전에 교사에게 하는 거, 또 사후에 교사에게 하는 거,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에게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혼합형 온라인 수업의 설계와
또 비평에 관해서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물론 제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공유하시면서 과목별로 또 중등만의 어떤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제가 이 온라인 수업 또 혼합형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